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휴일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착수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우던 전쟁 변수가 한층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장 막판 개인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 스탠스를 고수했음에도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들이면서 하락폭을 최소화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오는 27일 8개 운용사에서 출시됩니다. ETF 동시 상장을 하루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는 2.22% 상승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72% 올라 종가 기준 205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각각 9%, 1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신조선 발주가 1,000척을 돌파한 데 이어 조선기술의 데이터 센터 사업 적용 기대감도 감돌자 조선산업의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G이노텍이 23.6% 강세로 주가 100만 원을 처음 돌파하며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LG이노텍 주가 급등은 패키지 기판을 중심으로 장기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권가 평가가 나온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휴일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고요. 미 10년 국채 금리도 4.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장 전략도 이분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송기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8,1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6월이 시작돼요. 오늘도 하반기 포트폴리오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텐백어를 찾아드리는 남자, 리던 투자자문의 대표 전문가 송기호입니다. 네, 오늘 장은 좋았습니다. 좋았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지수 자체는 좋았습니다. 지수는 8,100을 돌파를 했죠. 그런데 이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고 또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은 코스닥이 아주 불을 뿜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분이 되게 좋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전자, 일부 이제 대형주만 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중소형주가 소외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장이 좋았나? 이런 걸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내일까지도 아마 이런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왜냐? 내일은 좀 중요한 날이죠. 내일은 이제 전자랑 닉스의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랑 닉스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리면서 장 초에는 지수가 전자 닉스로 좀 위로 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번 주부터 계속 갭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빠집니다. 다음 내일도 아마 갭으로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8,200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겠죠. 그 다음이 사실 이제 저는 전자 닉스가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방금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거기는 좀 조심을 하고 그 온기가 어디로 가느냐를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하면서 그쪽에서 매매를 좀 일으키는 게 더 수익률에 있어서는 나은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저랑 함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국면이 상승 국면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국면이 3개입니다. 상승, 하락, 횡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거를 접하셨냐면 상승 국면이랑 하락 국면 딱 2개만 접하셨어요. 이 횡보 국면은 아직 접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2020년 이후로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2개 국면에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국면이다. 상승 국면이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 박스권 돌파, 대형 성장주. 대형 성장주라고 하면 뭐죠? 전자랑 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신고가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차익 실현 나오나요? 아니죠. 더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국면이다. 그래서 상승 국면에서는 돌파 매매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락 국면이라기보다는 이제 5월 중순은 조정 국면이었죠. 조정 국면에는 어떻게 하냐? 뭐 지수 ETF 롱숏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요거죠. 강세 전환하는 가치주 발굴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매 일으켜서 수익 얻는 거. 요게 더 중요하고, 전 이렇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면이든지 절대 수익을 낸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방송 날짜에 따른 이제 종목별 매매 현황이고요. 이제 5월 11일 날 제가 첫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5월 11일 날 첫 방송을 시작을 했고, 이제 셀트리온이랑 하나시스템 얘기를 했었죠. 하나시스템은 제가 그때 뭐 UFO 얘기하면서 하나시스템 괜찮다, 좋다,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신약 개발 쪽보다는 시밀러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하반기에는 돌아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는 조금 담아놓자, 이런 로직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렸었고,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5월 19일이죠. 5월 19일이면은 어떻죠? 그때 지수가 막 엄청나게 하락을 해가지고 그때 뉴스에서 언론에서 삼고다 하면서 이제 금리가 높고 뭐 유가가 높고 물가가 높아서 이제는 하락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죠? 전장 현대차 누르면 무조건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확히 저점이었죠. 정확히 저점이어서 그때 뭐 사실 상승률 자체는 그닥 높진 않지만 저점에서 정확히 잡아냈다. 정확히 잡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크게 의미를 두고 전자, 닉스,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낙주 매매 혹은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수익률은 대략 한 제가 2주 정도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한 13% 정도 나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면 제 매매는 되게 좀 일관성이 있어요. 저는 이런 데서 사실 잡지 않습니다. 이런 장대 한복 나올 때,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저는 매도 준비를 합니다. 매도 준비를 하고, 저는 언제 잡냐?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있을 때, 특히나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와가지고 많이 떨어질 때, 이럴 때 보통 많이 잡습니다. 이럴 때 잡아가지고 위에서 파는 거. 사실 저는 이런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편하죠. 편하고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좀 일이 바쁘신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시기에 훨씬 더 편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매가 느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매매가 엄청 느리지도 않고, 계속 이제 저는 급하게 이제 세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잡으면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웃는 거는 뭐다? 이런 매매다. 수익률은 이런 매매들이 제일 많이 준다. 이게 80점짜리 매매이기 때문에 항상 80점짜리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잡는 거, 밑에서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고요. 현대차도 이때 얘기했죠. 이때 어때요? 이때도 완전 바닥이었죠.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차트를 모르셔도 무서워하세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 같은 사람이 앞에서 무조건 사셔야 된다. 안 떨어진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문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올랐죠. 올랐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매매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매매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이런 데서만 안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보통은 이때 많이 좀 포모가 오셔가지고 잡죠. 근데 어떻게 나죠? 바로 장대 음봉 나오죠. 장대 음봉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잡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되게 일관성이 있지 않나요? 빨간 선 근처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원칙만 있고 그거를 따라서 잘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주식이 계속 어려워지고 욕심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내 원칙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계속 수익이 알게 모르게 쌓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원 시스템은 제가 이제 4월 30일 날
같은 방송국에 왕이 될 상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4월 30일 날 처음 얘기를 했고 5월 6일 날 매도 신호가 발동이 됐는데 대략 이게 아마 상승률이 한 25% 정도 될 거예요. 25% 정도 될 거고 한 5 영업일 정도가 되는데 5 영업일 만에 이제 상한가 한번 먹은 거니까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오면 다시 잡고 이것도 역시나 왕이 될 상한가에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또 한 10% 넘게 올랐죠.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수익이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를 꼭 습관을 들이시면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은 사실 여기선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요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골든 크로스를 할 때 한번 다시 잡았죠. 다시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를 지금 수익률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위에 올라오면 잡고 너무 많이 오르면은 팔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매매도 막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 이제 한두 번 정도 많이 회전율이 좀 세다고 하면은 3-4번 정도 회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 매매는 조금 편하고 쉽고 또 이제 수익률은 그만큼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렇게 좀 제 매매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제가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제 매매 방법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 매매를 좀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바로 이제 첫 번째 테마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호 전문가님이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신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11일부터 잡아주셨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이 평균 2자릿수 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사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대형주가 주도했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내일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됩니다. 내일도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고 다만 변동성은 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도 이제 지금 들어가도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대형주에 관한 이야기 해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단에 계속해서 고지가 되고 있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시는데요.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테마 만나보시죠. 오늘의 핫테마는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나스닥과 나스닥 텍사스 두 곳에 동시 상장을 신청한 스페이스X의 티커는 SPCX로 결정했으며 오는 6월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시작으로 6월 11일 공모가 확정, 6월 12일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일간은 스페이스X의 상장 후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635조 원 수준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한 정도의 규모이며 스페이스X는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 테마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항공기 구조물과 우주항공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 20.18% 강세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화시스템입니다. 방산 전자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두뇌와 신경망을 설계하는 시스템 통합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5.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템은 스페이스X였습니다. 이제 이르면 다음 달 12일에 상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기업 가치는 2조 달러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2조 달러로 이 상장이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산보다 더 큰 몸집이라고 합니다. 예, 스페이스X 관련주 전략들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을 주셨네요. 네. IPO를 끼로 가지고 가는 섹터엔 이게 궁금한데요. 네. 과연 이 상장 일자까지 기다금으로 오르다가 네. 딱 상장 일자가 되면은 셀온 버튼이 눌릴지 네. 아니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올지 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장일이라기보다는 상장일 전에 이제 NDR이나 기업 가치가 상장이 될 때, 결정이 될 때 그때쯤에 이미 조금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를 좀 보시면요, 헤드라인을 좀 3개를 가져왔습니다. 뭐 다 아시는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우주항공 ETF 들썩, 뭐 123 다 시험 발사 성공했죠. 시험 발사 성공하고 6월 12일 날 상장을 합니다. 6월 12일 날 상장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타임라인입니다. 그 전에 타임라인인데 저희 스페이스X 상장의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6년 5월에 상장 일정이 공개가 됐고 이때부터 약간 조금 이제 들썩들썩했죠. 들썩들썩했고 6월 4일 날 로드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로드쇼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상장을 할 때 기업의 경영진들이 투자자들한테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는 투자 설명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제 개인 투자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파악할 수 있냐? 사실 주식은 눈치 싸움이거든요. 이런 데 가면요, 아마 청약 경쟁률 혹은 뭐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 아니면 뭐 이 경영진들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미래 계획 이런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충 판가름이 나요. 아, 이 IPO는 흥행을 하겠구나, 아니면 실패를 하겠구나, 혹은 이 IPO가 될 때 상장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대충 요때 이제 조금 막구가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드쇼가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세질 겁니다. 뭐 하루하루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하루는 올라갔다가 하루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해주셔야 되고, 많이 오르면 살짝 덜어내고 많이 떨어지면 살짝 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면서 언제까지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요때입니다. 요때 26년 6월 11일 날 최종 공모가가 산정이 돼요. 이 공모가가 산정이 된다는 건 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첫 번째 기업 가치가 요날 산정이 된다는 거죠. 이날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아마 관련주들이 세론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전보다는 6월 11일, 저는 이제 조금 안전지향주의이기 때문에 한 6월 10일 정도면 대부분의 포트에서 이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다 비워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지켜보시고 좀 덜 오른 것들은 좀 담아보시고, 이런 전략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관망을 했냐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우주테크 타이거 ETF예요. 타이거는 어디 거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죠. 이 ETF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뭐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 바로 편입을 시켜요. 바로 편입을 시키는 유일한 ETF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15% 넘게 갔습니다. 15% 정도 올랐고 이 종목이 오르게 되면 이제 같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따라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볼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면 변동성이 엄청 세요. 변동성이 엄청 센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제가 5월 25일 날 라이브 방송,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갔죠. 오늘 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은 관망을 들었냐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세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오르고 요렇게 한번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도 비슷하게 보통은 프랙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르고 또 밑으로 한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굳이 그냥 제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고 다 차트로 분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은 좋은 회사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사나 보잉의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파츠, 부품들을 실제로 생산을 하고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가장 연관이 있는 회사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대감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굳이 계속 나는 상장 이후에도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장기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성장주 투자가 아니라 어떤 투자다? 가치주 투자다. 그렇게 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많이 오르면 조금 덜어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부터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요 초록색 채널이 있습니다. 초록색 채널이 있고 이 초록색 채널을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고 한번 채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채널 안에서는 또 한 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시 위로 뚫으려면 조금 힘이 필요해요. 조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눌림을 주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은 관망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 뚫어서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매수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냥 매수 버튼 눌러야 되고 우선은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걸로 좀 한번 전략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좀 전략을 짜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한번 올랐다가 한번 빠지고 이렇게 좀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세서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다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게 다 5분봉인데 5분봉에서 한번 세게 오르고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해요. 갭으로 하락을 하고 좀 이렇게 세게 오르고 여기서도 한번 갭으로 하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5분봉이랑 지금 캔들이랑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보다는 하방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여기 딱 닿으면 여기 라인이 한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 라인에 닿으면은 그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 시스템인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스페이스X의 IPO 일정에 대한 일정 전의 타임라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6월 11일에 최종 공모가 산정이 되는데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6월 10일까지는 이 스페이스X 관련주 수익 실현으로 한번 전략 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관망 이 팻말을 들어주셨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보다는 하방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관리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가치주로서 투자는 가능하다고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한화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건 매수네요. 네. 그러면 역시나 6월 10일을 기점으로 네. 세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아직 덜 오른 종목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5월 초죠. 5월 초에도 한번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5월 초에 이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렸냐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제 위성을 전 지구에 다 깔아가지고 이제 그 위성을 통해서 미사일을 격추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하나 시스템이 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스페이스 X까지 붙은 거죠. 스페이스 X까지 붙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캔코알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기 때문에 캔코알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쉴 때 하나 시스템이 한번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때 방송할 때 얘기했던 건데 10만 원 찍고 바로 반등했죠. 그래서 목표가는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달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으니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냐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 시스템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저저번 주 방송이죠. 저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골든룸 프로젝트 플러스 스페이스 X 이 두 개가 재료로 섞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2,000조죠. 국방비 2,000조 중에서 하나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어림잡아서 적어도 1조만 된다고 해도 하나 시스템 주가는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계속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로 한번 볼까요? 피보나치로 보면 제가 이제 여기 10만 원 라인에서 잡아가지고 12만 원 정도에 팔으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이제 피보나치를 돌려가지고 이 라인이 좀 저점이었어요. 10만 원 라인 저점이었고 거기서 이제 정확히 반등이 나왔죠. 정확히 반등이 나와가지고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는데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그래도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3만 원까지는 지금의 재료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13만 원 더 넘게 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본다?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은 뚫는다. 전고점이 18만 5천 원이니까 18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시스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하나 시스템이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뭐죠? 사실 물려도 하나 시스템 물리는 게 낫죠. 캔코아 에어로보다는. 캔코아 에어로가 좀 더 시총이 작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삼성 전기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8만 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18만 원 얘기를 한 게 더블탑은 찍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1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더 이상은 못 가냐 뭐 18만 원 이상은 못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냥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삼성 전기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삼성 전기가 이제 박스권이죠. 여기 밑에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평균 단가가 18,000원 정도 됩니다. 18,000원 정도가 되고 여기를 보통은 이제 뭐 주포분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하죠. 이 매집의 단가가 18,000원이고 지금 어떻게 되죠? 신고가가 18만 원 딱 찍고 내려오고 있죠. 18만 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시스템이고 박스권 평균 단가가 18,000원이죠. 18,000원이고 이미 10배를 딱 갔어요. 10배를 갔고 18만 2천원에서 지금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위에 삼성 전기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주포가 이제 매집을 한 게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거의 한 몇 년을 매집을 하신 것 같은데 15만 원에서 주포가 계속 매집을 하고 이게 시세가 어떻게 분출이 됐냐? 거의 10배 지금 분출이 되고 있죠. 분출이 되고 있고 보통 주식은요. 10배가 딱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실적이 위로 받쳐줘야 20배, 30배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텐베거 하는 게 기대감으로는 10배를 밀어 올릴 수 있지만 그 기대감 이상으로 더 가게 되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텐베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10배 가고 이제부터는 조금 성장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하나 시스템도 18,000원의 평균 단가고 여기서 신고가 18만 원 찍고 내려오고 있으니 한 번 더 기대감으로 18만 원까지 더블탑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그 뒤로는 조금 하향세를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시스템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 바이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이렇게 더블탑을 바라보는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지금은 사실 이제 되게 많은 주식들이 잘 갔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지 참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벤트 드리븐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벤트 드리븐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이렇게 18만 원 딱 바라보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 채널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 아직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추세 반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가겠죠. 여기 하락 추세를 뚫어내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은 건드려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하나 시스템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신 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합적인 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골든돔 프로젝트 그리고 스페이스 X의 관련주로서 끼가 있는 만큼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하셨고요. 18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시장은 이 스페이스 X 상장을 일시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 상장 일정이 바투 다가온 만큼 단기적인 전략은 함께하는 공간 내에서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강세 개별주 만나보시죠.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둔 기지국 관련 부품 제조업체 KMW입니다. 하나증권이 지난 19일 6월 미국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무선 통신 장비주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KMW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하고 6월이 오기 전에 매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광통신주들의 기준으로 보면 목표 주가 산정은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정규장 종가가 35,60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2배가량 올라야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요. 2.20% 하락 마감한 KMW 투자 전략 송기호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6월 미국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 장비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광통신 관련주에서 대한광통신이 너무 잘 갔잖아요. 네, 그렇죠. 광통신 관련주 관심은 가는데 네. 후발주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너무 신고가 랠리도 가고 네. 맨날 상한가 기록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어떤 게 후발주자가 될까요? 저는 KMW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차세대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KMW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는 사실 이제 기지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기지국 주식을 사냐라고 하겠지만, 제일 이런 뭐 광통신이든지 아니면 위성이라든지 여기서 결국은 돈을 버는 거는 이 기지국 주식입니다. 기지국 주식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결국 주식은 어디에 수렴을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수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KMW는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KMW가 되게 유명한 주식이에요. 2018년부터 19년까지 그때 이제 5G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그때 KMW가 10배를 가면서 되게 유명해진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10배를 가고 유명해진 주식은요, 다시 한번 뭐 6G가 오든 위성이 오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내러티브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또 10배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KMW는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KMW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설명을 드리면, 광통신 랠리 속 저평가된 KMW, 이렇게 뭐 대한광통신도 좋았고 다 잘 갔지만 KMW가 아직 못 간 거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워낙 셌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KMW는 광통신에서 살짝 벗겨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이 KMW가 진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KMW는 이제부터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뭐 내년 통신장비 빅사이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위성 쪽이죠. 위성의 이제 저궤도 위성의 주파수 안테나 이쪽이 좀 이제 계속 캐펙스가 늘어나게 되면 이 KMW도 이 캐펙스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경신. 뭐 중요한 건 내년 실적. 그래서 내년 실적이면 언제 땡겨온다? 올해 땡겨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땡겨올 거기 때문에 KMW 주식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MW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 주식인데 이거는 시에나라고 하는 미국 주식이에요. 시에나라고 하는 미국 주식이고,
KMW와 비슷하게 광통신 플러스 기지국 주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월봉 기준이니까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잘 가고 있고 이 CNR을 KMW가 잘 따라가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CNR랑 비슷하게 KMW도 주가가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상방평행 채널인데 지금 채널 안에서 이 초록색 두 채널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을 거다. 뭘로? 실적으로 뚫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한번 이 초록색 채널을 뚫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쏴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조금 매수하시는 게 좋다. 좀 매수하시는 게 좋고 KMW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튕겨서 맞고 내려올 확률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위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36,000원, 손절가 34,000원, 목표가는 45,000원. 요건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를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까지 가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KMW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월봉인데 이 월봉 라인을 계속 못 뚫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뚫었어요. 뚫었고 이제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살짝 나왔죠. 차익 매물이 살짝 나왔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뚫을 거다. 왜? 그거는 일봉이랑 주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긴 타임 프레임의 차트를 보다가 조금 헷갈릴 때는요. 짧은 프레임의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 판단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월봉 기준으로는 저항선에 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봉이랑 주봉을 보는 겁니다. 주봉을 보면요. 주봉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뚫었죠. 뚫었습니다. 일봉은 어떻게 됐죠? 일봉도 역시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뚫었고 한번 눌림을 줬지만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봉과 주봉이 이렇게 뚫어서 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월봉도 뚫어서 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이 순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타임프레임을 짧게 잡아보다 보면은 차트가 보인다. 그래서 둘 다 뚫었으니 월봉도 뚫는다. 이렇게 보고 KMW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뚫는다. 여기는 뚫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35,000원, 36,000원, 목표가는 45,000원 라인으로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차트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KMW였습니다. 광통신 랠리에서 차세대 후발주자로 꼽아주셨는데요. 실적을 재료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상승 추세를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의 기회가 잘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KMW 좋은 타점, 이 기회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시는데요. 일요일 오후 7시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정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내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려고 찾아보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교육을 받는다는 뜻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해 봐야 될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라고 네. 하면은 주의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의할 건 굉장히 많고 사실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나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앞에서 이제 말을 어느 정도를 좀 수위를 조절해야 되나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레버리지 ETF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건드리는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레버리지는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됩니다. 손절이 필수입니다. 손절이 필수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계시면은 녹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내일 상장되는 레버리지 ETF의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해요. 주가가 마이너스 5%가 내려갔어요. 그럼 레버리지는 10%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저희는 18,000원. 그럼 어떻게 되냐? 18,000원에서 저희의 종목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평가 이익이 18,000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8,000원에다가 그 다음날 주가가 다시 5% 올랐어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10% 오르겠죠. 그러면 이 18,000원 곱하기 1.1이 되는 거죠. 18,000원 곱하기 1.1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만 있었는데 마이너스 0.16%가 손실이 난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죠? ETF 운용 수수료 있죠. ETF 운용 수수료까지 합치면은 아마 손실률이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이 녹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난다.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스윙도 심지어 안 돼요. 단타를 쳐야 되고 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잘라야 되고 맞다 싶어도 어느 정도 먹었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레버리지 ETF고 그거를 모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증권사 다닐 때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건 이제 2배짜리 ETN인데 이게 별명이 뭐냐라고 하면은 과부제조기입니다. 왜 과부제조기인지는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만큼 되게 위험한 상품이에요. 이거 위험한 상품인데 이거를 그냥 1시간, 2시간 교육 듣는 걸로 정말 만족이 할 수, 정말 잘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변동성이 굉장히 셀 겁니다. 굳이 그래서 내일 매매하시는 거는 저는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 그닥 추천하지 않고 조금 이 변동성이 가라앉을 때 매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갖고 있으면 그냥 녹습니다. 그냥 녹기 때문에 꼭 손절 그리고 익절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레버리지 매수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레버리지는요 보통 맨 최고점에서 숏을 잡거나 최저점에서 롱을 잡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25년에 작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전문가 생활 하기 전이니까요. 기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매매했던 건데 코르라고 해가지고 코스피 있죠. 코스피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3배 레버리지 ETF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2배짜리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겠죠. 아무리 지수라고 해도 지수 ETF는 해도 3배짜리니까. 그런데 이때 25년 4월에 다 빠질 때 이때 강력하게 매수 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죠? 6년 3월에 630불 딱 10배 이렇게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레버리지 ETF는요 이렇게 딱 한 번만 매수하시거나 엄청나게 빠르게 사팔사팔 하시거나 둘 중 하나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이시고 잘 모르시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저점에서 한 번 잡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네 10배 정도 됐네 그러면 그때 파는 거고 이렇게 딱 한 번으로 매매를 끝내는 게 레버리지 ETF지 사팔사팔 하다 보면요 정말 내 시드가
정말 아이스크림처럼 녹습니다. 저희 뭐 투자자문에서 되게 아이스크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녹아요. 그냥 녹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정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타점도 정말 소중하게 정말 잘 잡으셔야 된다. 정말 잘 잡으셔야 된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 지금은 어떤 포인트냐? 지금은 반반 자리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사실 선수들도 레버리지 안 씌웁니다. 왜 반반 자리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이격이 이게 파란색 라인이 이제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인데 한 15만 원이에요. 지금 30만 원이죠. 이격도가 50%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롱을 레버리지 잡는다고요? 미쳤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롱 레버리지 잡아서 50%면요. 2배 레버리지면 바로 청산이에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숏 잡아야 되냐요? 그것도 안 되죠. 왜?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세요. 다 막 60만 원, 50만 원 얘기하고 있죠. 지금 3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50만 원 가버리면 숏 잡으면 그것도 100% 청산입니다. 지금은 반반 자리예요.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지금 이 타이밍에 레버리지 ETF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나 진짜 매매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정말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자리에서 매매하게 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생 진짜 2번 뒤로 갑니다. 그거 싫으시면은 지금은 레버리지 ETF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ETF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레버리지 ETF를 하셔도 된다. 그때부터는 하셔도 되고 지금은 조금 참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하면 이제 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수들은 이런 데서 타점 잡아가지고 매매를 한다. 아닙니다. 고수들은요 이렇게 변동성이 세면요 살짝 빠져나옵니다. 살짝 빠져나와서 이 변동성이 잦아들길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송기호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히든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저는 또 이제 현대차 가져왔어요. 네, 현대차 그때가 또 기회였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다음 강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싸다. 아직도 싸다. 왜 싸냐? 이제는 앞서서 제가 이제 전자닉스에 대해 좀 세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 차기 하반기 주도주가 이제 현대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닉스는 거의 한 30배 갔고 삼성전자도 한 5, 6배 갔는데 현대차는 한 3배 정도밖에 못 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뭐 주도주에서 넘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넘어갈 수 있죠. 왜? 지금은 저희 현대차가 재료가 뭐가 있죠? 2개가 있죠. 큰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죠? 휴머노이드 피지컬 AI가 있죠. 이 2개만 해도 저는 현대차가 충분히 10배짜리 주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도 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현대차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하려고 로봇 부품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아틀라스 투입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가 뭐 28년으로 미뤄졌네 어쩌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건 결국 아닌 걸로 밝혀졌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는 적어도 늦어도 내년 안에 할 겁니다. 내년 안에 할 거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 IPO에서 수혜를 많이 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다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저번에도 이게 가져왔었는데 이게 상방 평행 채널이죠. 여기를 뚫었고 여기서 한번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이 나왔고 이렇게 밑으로 엄청나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심지어 오늘 한 번 더 뚫었습니다. 한 번 더 뚫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차를 매수하셔도 된다. 한 번은 더 상방 평행 채널 뚫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셔가지고 제가 매수가 뭐 67만, 68만 원 적어놨고 목표가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적어놨죠. 목표가는 100만 원 이상 적어놨는데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오늘 5%대 강세로 68만 9천 원에 장을 마쳤던 현대차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틀라스죠. 피지컬 AI를 재료로 상승, 슈팅 나올 수 있는 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요. 또한 인사이트 역시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